와, 이게 진짜 돈이 되는군요. 아, 됩니다. 와. 이게 다들 레드오션 아니야라고 하는데 음, 돈은 원래 레드오션에서 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한테도 아까 어떤 셀러분이 오셔서 네. 자기는 틈새 키워드를 잡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틈새 키워드를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작다. 맞아요, 맞아요. 좀 더 큰 대형 키워드에서 한번 쌓아봐라. 그게 더 시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블로그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셔서 저희가 또 다른 이제 블로그를 가지고 돈을 버는 또 꽤 괜찮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오가닉 대표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와 그리고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가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한보자 오가닉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현응수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오가닉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가닉. 네. 이 오가닉이라는 게 이게 천연, 자연의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대부분 오가닉 하면은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건강기능식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투트랙 채널분들은 셀러분들 많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가닉이라는 뜻을 지은 이유는 이 본질, 기초에 충실하자는 뜻으로 약간 이렇게 오가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현재 어떤 온라인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대행사를 조금 작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광고 대행사에서는 이 CPA 마케팅이라 그래요. CPE? CPA 마케팅이라고 해서 예. 네, 이제 고객 모집을 해주는 이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 마케팅. 그 블로그 뭐 체험단도 해주시고, 네, 블로그 체험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브랜딩을 원하시는 블로그도 네네네. 운영도 해주시고, 네네. 그런 거 하시는구나.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솔깃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업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온라인 사업하기 전에는 완전 딴판에 일을 좀 했는데요. 어떤? 네, 저는 사회복지사였어요. 아, 진짜요? 네, 사회복지사를 했어요. 근데 딴판 같지 않고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좋은 말이죠? 네, 되게 네. 뭔가 말 그대로 선한 부자의 느낌, 네. 선한 기운이 좀 나갔고 네네네네. 전혀 안 어울리지 않으신데요? 오. 사회복지사를 한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원래 제가 어릴 적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 도움을 좀 더 베풀고 싶다는 마음에 사회복지사를 하게 됐었어요. 네, 어릴 적 형편이 조금 좋진 않았거든요. 좀 특별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다는 거죠?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라 저는 보육원, 옛날 말로는 좀 세게 얘기하면 옛날 말로는 고아원이라고 하죠. 저는 고아원이라는 데서 한 10년, 11년 정도 거기서 살았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20살 때까지.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사회복지과를 거기서 가게 된 거죠.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왜 사회복지사는 때려치시고 아, 네. 네. 온라인에서 도움을 그쵸? 드리려고? 사회복지사를 해보니까 예. 되게 좋아요. 예. 되게 좋은데 일단은 제 가난도 못 끊고 있는데 뭘 줄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좀 더 크게 베풀고 싶었어요. 거기 안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베푸는 것도 좋았지만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고 싶고 뭔가 더 많은 걸 해주고 싶고 간식을 사주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제 통장 잔고에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눈치를 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한 번씩 가서 간식도 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한 달에 네. 얼마 정도 버시기에 이렇게 네. 소득이 좀 궁금한데요, 갑자기? 소득이요? 네. 소득은 일단은 블로그에서는 이번 달에 2천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티스토리 하나만으로? 네, 티스토리 하나만으로. 대행사도 꽤 될 거 아니에요? 대행사도 조금 되는데 그건 아직 작아서, 오. 네, 작아서 총 매출 두 가지 합하면 한 달에 5천만 원 매출 정도? 오. 5, 6천 정도 매출 나는 걸로. 그리고 그 블로그 티스토리 본인 네. 거만으로도 2천만 원이 나온다고요? 네네네네. 와, 이게 진짜 돈이 되는군요. 됩니다. 와. 이게 다들 레드오션 아니야라고 하는데 음, 돈은 원래 레드오션에서 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한테도 아까 어떤 셀러분이 오셔서 네. 자기는 틈새 키워드를 잡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틈새 키워드를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작다. 맞아요. 좀 더 큰 대형 키워드에서 한번 쌓아봐라. 그게 더 시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업으로 월급만큼 벌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방법들도 좀 궁금해요. 부업으로 월급만큼 벌 수 있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걸 권유드리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뭔가 자본금을 들어간다기보다 리스크가 없는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걸 전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작할 때 자본금이 있는 건 리스크가 있었고 저 또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했던 게 이제 블로그에 글만 쓰면 된대 라는 걸 듣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티스토리나 애드센스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원고를 받으면은 그런 게 아니라 맞네요. 그 네. 건 바이 건으로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티스토리를 시작해서 이렇게 대표님처럼 네. 월 2천씩 따박따박 들어오게 만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그 초보분들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노하우가 있다면 좀 장기적으로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은 그러면은 이 초보분들이 이제 애드센스를 시작하려면은 예. 애드센스는 아무나 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승인이라는 걸 구글한테 받아야 돼요. 내가 여기다가 광고를 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받기 쉬운 방법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PDF 파일 같은 거, 법률에 관련돼 적혀 있는 거, 아니면 심리학이 적혀 있는 법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번역해서 복사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승인을 2,000자를 써가지고 20개 정도 적어주시면은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 번에 20개를 해도 한 받을 번에 수 있나요? 20개를 해도 돼요. 오, 그럼 생각보다 빨리 네. 되나요? 로봇 그래서 하루 만에 승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 네. 뭐 저작권하고 상관없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요즘 무료 PDF 같은 게 좀 아.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고 그 안에서 제가 법이나 심리학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전공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공 지식에 대해서는 이제 저작권이 딱히 없죠. 그렇죠. 네, 지식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번역해서 붙여넣는 거예요. 근데 막 심리학 알면 좋은 심리학 100가지 뭐 이런 교보문 무슨 문고책에 있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하루 만에 애드센스 승인 나고 네. 다음 날부터 내가 올리는 포스팅마다 애드센스 붙어서 광고비가 나오고. 그쵸. 네, 그 구글 애드센스 승인 받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승인 받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해외에 있는 PDF 파일을 번역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방법인데요. 자, 강의 때도 얘기 안 했던 건데 여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녹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글을 키신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심리학이라고 일단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PDF라고 치면은 PDF 관련된 파일들이 쭈루루 검색 목록에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있는 것보다는 저는 한 5번째, 10번째 뭐 중간쯤으로 아무거나 클릭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PDF 파일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은 PDF 파일이 열려요. 뭐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좀 글이 긴 쪽을 갑니다. 영어로. 그러면은 쭉 드래그해서 간략하게 복사, 그다음에 파파고를 열어서 파파고에서 바로 한국어로 가도 되지만 좀 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조금 이왕 하는 김 일본어로 한번 가요. 일본어로 한번 갔다가 일본어에서 한 번 더 한국어로 갑니다.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로 가는 것보다 일본어가 좀 더 한국어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일본어 그 다음에 한국어 할 때 이 높임말을 올리면은 더욱더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그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좀 문단을 정리하면서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래도 일정한 소득이라는 거가 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대표님께서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일정한 소득이라는 거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라는 게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저가 처음에는 직장 다니면서 시작을 했어요.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하루에 5시간씩은 했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하루에 5시간씩 하고 쉬는 날에는 한 10시간 정도 카페 가서 그것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부터 3개월 동안 첫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했을 때 월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 월 100만 원이라는 수익이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싶어서 애드센스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왔었어요. 현재는 그럼 지금은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현재는 안 해요. 쉬고 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보는 정도? 대박이네요. 이거 많은 네. 사람들한테 이거 네, 네.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아 그럼요. 뭐 그럼요. 보여주실 제가 만한 거 있어요? 실제 그러면은 네. 인증을 해야죠 요즘. 네. 인증을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달 지금 19,900달러라고 적혀있거든요. 여기. 장난이에요. 네. 진짜 1.99만 이렇게 네. 적혀있네요. 네네네. 지금 달러가 1,300원이니까 2,600만 원 정도네요. 네, 그리고 어제 수익이 600달러 정도. 603.79로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달러 그냥 1,000원씩만 해도 60만 원인 거죠. 다른 거 보여주는 거 아니시죠? 네? 아예 새로 고침 해드릴게요. 새로 고침. 이거 그림 네. 이거 그림 파일 아니야? 네. 그림 파일 아니야? 새로 고치면 네. 아예 괜찮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네, 네. 진짜 애드센스가 파급력이 대단하네요. 그럼 만 3년 정도 운영하고 네. 난 다음에 언제부터 손 뗀 거예요? 작년부터요. 이번 연도는 거의 안 했어요. 와, 이러려면은 생각보다 꽤 많은 또 그쵸. 초반에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근데 지금 너무 장점만 얘기 드린 것 같아서 오, 단점을 좀 얘기 드리자면은 네. 제가 얘기한 자동화 수익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좀 시간이 든다는 점, 예. 대신에 제 주변에 봤을 때 월 1,000만 원 정도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 거는 제 수강생분들 1년 정도 열심히 꾸준히 하시니까 1,000만 원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 가지고 얘기 드리면 또 안 되니까 3, 4명 정도 수강생, 제 주변 지인 뭐 이렇게 했을 때 네, 한 4명 정도가 그렇게 1년 정도 했었어요. 1년 정도 한 네. 만에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네, 자동화 수익 나오는 걸 다 봤어요. 한 5,000명 중에 한 4명 아니에요?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네.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 네. 와, 그래도 어쨌든 하면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신 네, 네. 거네요. 이렇게 자리 잡기 전에는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해요. 제 자리 잡기 전에는 직장을 다닐 때. 네. 직장 다닐 때는 저는 이제 보육원에서 일을 했어요. 보육원에 자라서 보육원에 가고 싶다는 꿈 때문에 보육원에서 일을 했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침밥 채워주고 학교 보내고 9시에 회의한 다음에 그럼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책을 읽거나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승인 받을 땐 승인 같은 글을 간단하게 썼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 와서 일과 보내고 밤 10시에 재워요. 그럼 10시부터 한 2시까지는 이제 이 블로그를 하는 거죠. 업무 외의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현재는 지금 어떤 하루 일과를 보내고 계세요? 현재는 이제 저는 시간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이제 네. 애드센스 관련된 일은 안 하고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쁜 거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많은 걸 만들어가고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싶어서 지금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작업하고 네, 유튜브 촬영하고 그러고 많은 분들 만나서 강의도 하고. 네. 와, 남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삶이네요. 보통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데 4년 만에 이제 네. 꿈을 이루셨네요.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어땠고 뭐 돈 때문에 네. 힘들었던 게 있었던 어떤 게 힘들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이것 때문에 좀 달라졌다. 요즘 예전에는 전 삼각김밥만 먹었어요. 삼각김밥하고 초콜릿 500원짜리 1+1짜리만 먹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삼시세끼 내내? 거의 삼시세끼 내내 그렇게 못 먹죠. 삼시세끼를 네. 안 먹고 저 단순해서 하루에 그렇게 받아들여요. 2끼. 하루에 그렇게 2개만 먹었어요.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삼겹살 먹고. 그러고 무인 카페에서 제가 작업을 많이 했어요. 작업을 하는데 무인 카페에서 1,000원짜리인데 그 1,000원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먹던 커피 컵 주워가지고 자리에 넣고 집에서 물 떠와가지고 그걸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플렉스. 지금은 커피는 약간 과장하자면 커피는 호텔 라운지만 갑니다. 네, 라운지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약간 그런 경험 소비를 하는 거죠. 자,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3가지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한번 비밀인지 아닌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은 전 마인드부터. 마인드. 네,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인드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냐면 모든 방법론을 깨우쳐서 방법을 해도 마인드가 안 되면은 다시 무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가닉인 이유가 이 본질, 기초. 안 됐을 때 기초부터 다시 보자 라는 의미로 오가닉 이름.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네, 그 방법만 가지고서는 진짜 말 그대로 흉내만 내는 거지. 그쵸. 내가 마음속에서 진짜 변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게 제일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이 간절함. 음. 첫 번째는 마인드 중에서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저는
뭐든지 일단 실행하는 거. 지금이 가장 적게 잃을 때다. 이게 지금 제가 애드센스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지만 투트랙 채널 분들께서 다양한 걸 지금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좀 어울러서 이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마인드, 그 다음에 실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그 실행한 거, 피드백하는 거. 실행을 했으면 그 결과물이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멈춰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피드백하고 나 자신을 한번 피드백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 아니면 결과물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왜 안 나왔지? 이 왜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를 달고 살면서 잘 됐으면 왜 잘 됐지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잘 됐으면은 왜 잘 됐지? 잘 됐어 이러고 끝나면은 다시 한번 해보라 했을 때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반복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피드백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뾰족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마인드를 그러면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사업가 마인드도 있고 뭐 네.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할 텐데 어떤 마인드를 구체적으로 저는 말하는 가장 말씀드린 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로는 뭐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되다가도 안 돼요. 맞아요. 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도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장 많이 얘기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나도 티스토리를 시작해보고 싶어, 나도 오가님처럼 한 달에 월 매출, 월 순이익 2천만 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그런 초보분들에게 조언과 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피드백해 나가는 거, 지금이 가장 적게 잃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글을 써보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무작정 1일 1포라는 말이 많잖아요. 블로그 하면 1일 1포 해야 된다. 1일 1포스팅을 말하는 거죠? 1일 1포스팅을 하나씩 꼭 해야 된다. 죽어도 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1일 1포스팅을 안 했어요. 근데도 지금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저만의 방법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1일 1포스팅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일 1포스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2천만 원 정도의 그 애드센스가 들어오려면은 솔직히 또 꾸준히 들어오려면은 굉장히 유행 타지 않는 주제거나 꾸준하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주제여야 하는데 사실 글쓰기는 솔직히 저도 블로그를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막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돼요. 맞아요. 근데 이 주제 찾고 트래픽 높은 거 찾고 꾸준하게 찾는 게 어려운데 그런 노하우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너무 되게 말씀 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검색하는 거 말고 내년에도 사람들이 검색할 거 위주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같은 거, 정부 정책 중에서도 뭔가 혜택을 받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했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썼던 글이 내일 채용 공제라는 거예요. 내일 채용 공제가 이제 청년분들 취직하면은 2년 동안 돈 모으면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혜택을 받는 정책인 거죠. 이거를 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즘 이런 게 있다는데 나 그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주제 뭘 쓰지 진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때 이 하나 던져준 게 지금까지 수익을 갖다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방문자가 계속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년 뒤에도 계속 변하지 않는 그러면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1년 전과 지금과 변화했어. 1년 전에 검색했던 거와 오늘 검색하는 거 다르지 않는 걸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부동산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임플란트 치료, 치과, 맞네. 그런 건강, 것들은 효과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그냥 한번 추론해 본 건데 매년 어버이날 때 이제 드리는 선물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그 시즌 되면 나올 거고 건강 검진 하게 되면 이제 또 그 시즌 되면 나올 거고 생각났습니다. 뭐 날씨 뭐 나올 거고 뭐 풍수의 예방 뭐 나올 거고 태풍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그런 것도 혹시 되나요? 됩니다. 실제로 1년 뒤에 검색할 거를 그렇게 쭉 깔아놓고 시즌성 그렇죠. 시즌성을 하나씩 깔아두는 거예요. 시즌성 플러스 이슈도 매번 발생되는 이슈. 매번 발생되는 올해만 나고 내년에 안 나는 게 아니라 추석, 명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졸업, 졸업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자분들 부가세 같이
아, 부가세. 1년에 부가세, 내보내기. 종소세 그런 것들 실제로 이런 세금 관련된 거 써가지고 그걸로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찾아보시는 거 아닌지. 아, 왜냐면은 제 거를, 예. 그 지금까지 그러면은 2천만 원의 티스토리 2천만 원의 그 애드센스를 받기 위해서 몇 개 정도의 포스팅을 하셨어요? 포스팅이요? 포스팅은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몇 개? 500개? 수익이 나는 포스팅은 한 500개 정도? 어. 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정확하진 않은데 그쵸. 글을 썼던 건 많죠. 근데 음. 거기 중에서 20%만 수익이 나더라고요. 아, 역시 파레토 효율인가? 네, 파레토처럼 이 20%만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타점이 굉장히 높은 건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 쓸 때 효율을 높이자. 아. 이왕 하나 쓰는 거 효율을 높이자. 그래서 그런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피드백 시간이. 저는 지금까지 지금 오가닉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지금 되게 많은 부분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금 하시는 일이 네. 온라인 비즈니스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온라인 비즈니스가 뭐 물건을 팔 수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플랫폼으로부터 광고비를 네. 수령받는 뭐 그런 네네.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다 계속 잘 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고 그런 부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처음에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원래 나 자신을 이게 잘 될까? 라는 믿는 게 가장 처음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이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좀 잘한다는 분 소문을 들으면 메일 보내서 찾아가 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잘 만나주나요? 100통 정도 보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5, 6분? 어쨌든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3가지 비밀 중에 실행력이네요. 실행력이죠. 그리고 일단 해보는 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피드백도 받은 거고 그쵸. 긍정적인 마인드를 네. 가졌던 거고요. 전 거짓말 같은 거 안 해요. 진짜네요. 네. 그 불확실성이 가장 힘들긴 해요. 저도 맞아요, 그랬으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나요? 잦은 실수 때문에. 맞아요. 자진 실수. 그러고 성공 목표를 잡아놓고 이게 안 됐을 때. 그럴 때 가장 조금 또 안 됐네. 그럴 때 좀 불확실성,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지금 하고 있다면 일단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관해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잦은 실수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품질에 걸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뭐예요? 뭐 수강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티스토리랑 네이버 블로그랑 이 플랫폼마다 각자의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을 똑같이 생각하고 글을 쓰신다는 거. 성격이 어떻게 다른데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후기 정보 같은 느낌이라면 티스토리 블로그는 오로지 정보성.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의 하위 버전이다. 네. 사용 설명서에 소비자 친화적인 더 네, 느낌의 맞아요. 좀 더 거다? 편하게. 사용 설명서는 조금 숫자 써 있고 한자 써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한자도 안 쓰는 거죠. 쉽게 풀어 쓰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알아볼 정도로 쉽게 풀어 쓴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네이버랑 티스토리랑 티스토리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떤 게 네. 더 어렵나요? 난이도. 난이도는 돈 버는 걸 떠나서 그래도 네.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로만 따졌을 때 들어오는 것만 따졌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가 트래픽은 세요. 확실히 세죠. 그러면 여기서만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가 트래픽이 많으니까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티스토리를 얹힐 수가 있어요. 뭐 링크를 달거나. 네, 링크를 달다가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일단 네이버 블로그로 노출이 된 다음에 여기 자세한 내용은 딱 네. 클릭하면 네, 그런 식으로 여기 돼요. 아래 또 그림도 같은 것도 같이 달리니까 네, 링크 네, 다음에.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트래픽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는 트래픽을 가져오는 난이도는 네이버 블로그가 쉽다. 하지만 수익의 난이도는 티스토리가 더 쉽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잦은 실수를 조금 줄이고 시행착오를 조금 없앤다고 한다면 네. 이제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네네. 블로그를 옛날에 조금 써봤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만들고 싶으면 자동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3개월 정도? 3개월이요? 네, 3개월 정도?
대표님 속도름 가능해요? 네. 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수강생뿐만 아니라 저 옹꿈사 샐러드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온라인이 저자본이고 좀 쉽게 소득을 낼 수 있다라는 걸 많이 알고 오시는데 네, 네, 생각보다 블로그만큼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물건을 사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빌드업을 된 상태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3개월이면 요거에서 100만 원 정도 쌓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에 했었어요. 예. 아 진짜요? 네, 스마트 스토어를 했다가 포기한 점이 딱 그거거든요. 자본금. 물건을 사서 보내야 되는데 그 물건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이제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심리학 외국 관련된 정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디센스를 받았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노하우 같은 거. 그러면은 내가 딱 이렇게 네. 단도직입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네. 에디센스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올리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올리느냐? 가장 어려운 질문이 거의 주식 종목 알려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거의. 이게 네. 저는 그런 거. 주변에서 일단은 사람들에게 이슈를 얻으라고 말씀드려요. 주변에서 그런 말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한테 뭐 내일 채용 공제라는 걸 듣고 글 썼고 그 수익이 계속 나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수요가 있는 걸 써야죠. 수요가 적은 거보다 네. 수요가 많은 걸 써야죠. 쓰는 게 낫겠네요. 그쵸. 그러면 제가 이제 에드센스 이제 그 배너를 달아야 되잖아요. 네네. 제 포스팅에는 이제 어떤 쪽에다가 달아야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클릭을 할까요? 네. 일단은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맨 위에. 맨 위요? 맨 위에다 달아야 돼요. 저희가 검색을 해서 사람들이 블로그 포스팅을 들어오는데 그때 가장 열정이 크단 말이에요. 이 정보를 빨리 알아보겠어 라고 했을 때 딱 들어가자마자 관련된 광고가 떠 있다. 그럼 바로 누르겠죠. 실제로 저는 이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석을 많이 했어요. 광고별로 다 어디에 클릭률이 높은지를 다 봤을 때 최상단이 가장 50%, 50%, 30%, 20%, 밑에는 1% 정도. 배너만 봐서는 에드센스가 안 쌓이나요? 배너만 봐서도 쌓여요. 근데 수익 클릭하는 게 제 그쵸. 완빵이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면 클릭하는 것보다 들어가서 광고 안에서 뭔가 행동을 하면 더 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회원가입을 하든 네. 구매로 이루어지든. 네. 아.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창기 때 깜짝 놀랐는데 한 번 클릭에 60달러, 6만 원 정도 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그때 좀 깨달았죠. 애드센스는 클릭을 하는 광고 플랫폼이 아니다. 실행까지 만들어주는. 네. 그래야 된다. 그래야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고 이 윈윈이 돼야죠. 안 그러면 한쪽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신문지면 아니면은 텔레비 그 MBC, SBS, 뭐 KBS 이거 외에는 광고할 데가 딱히 없었다고 생각을 없었죠. 했는데 이제는 매체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TV, 신문보다는 인터넷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진짜 개인이 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다는 되게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네. 저희 투트랙 채널 에서는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네. 구매대행 셀러도 계시고 위탁도 계시고 뭐 병행 수익도 계신데 저희 셀러분들이 블로그로 티스토리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네. 같이 연계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자기 네. 스토어하고 음, 어떻게 블로그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딱 생각났는데 이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네이버, 구글 이 3사가 모두 다 노출이 돼요. 그렇다면은 자기 상품에 대한 거를 포스팅하고 거기다 링크를 남겨서 노출 트래픽을 좀 더 끌어오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네이버 블로그에다 하는 게 낫겠네요. 네이버 블로그도 하면 좋죠. 네이버 블로그도 하면 좋다라는 거는 네. 티스토리를 위주로 하데 네이버 블로그도 같이 하면 좋다는 뜻인 건가요? 같이 하는 거죠. 저 같은 혹시? 경우에는 어차피 티스토리 블로그랑 티스토리 블로그랑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간 원고는 어차피 비슷할 거예요. 그럼 복붙해도 상관없나요? 복붙은 안 돼요. 다 써야 돼요? 네, 다 써야 티스토리도 되는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써본 걸 옆에다 보고 쓰는 거는 금방 쓰죠. 처음 초고 쓰는 게 어려울 뿐이지 한 번 티스토리에다 한 번 적고 그거를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옮겨 쓰는 건 금방 쓰니까 자. 네. 네.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를 저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한 거는 뭐 유산소, 유산균, 효능 그런 거를 좀 쓴 다음에 그 안에서 제품을 넣었어요. 티스토리 블로그에 그런 거를 좀 시간이 지나면 구글을 상당히 뜨거든요. 구글에 뜨면은 구글에서 유입돼 가지고 들어오는 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든 티스토리든 내 스마트 스토어에 URL을 직접적으로 달게 되면은 네. 좀 싫어하지 않나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저품질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자꾸 광고를 하고 유입을 이쪽으로 시키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품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에서만 저품질이거든요. 그쵸. 다음에서 저품질, 네이버에서 저품질인데 거기에서만 저품질이 아니라 만약에 다음 저품질이 되는데 네이버에 노출시킬 수 있다, 구글에 노출시킬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아, 상관이 그래서 없는 네, 거군요. 너무 시야를 좁게 가져가지 말고 넓게 가져가야 된다. 그럼 뭐 해시태그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서 조금씩 수집을 해가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5개 정도. 5개. 네, 5개 정도만 추천드립니다. 와, 어쨌든 이제 굉장히 꿀팁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대표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셔서 네. 저희가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질문을 좀 아, 받아봤어요. 그래요? 네. 대표님께 좀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음.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 설정. 환경 설정? 환경 설정. 저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정도 하고 월 100만 원 수익인데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때 그만둔 이유가 좀 마이너스 삶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만뒀어요. 그게 환경 설정. 더 간절해지고 나를 극한까지 한번 몰고 가보자.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으로 환경 설정을 했던 거예요. 환경 설정을 해서 돈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맞네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주제의 글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맛집 글을 적어도 돈이 될까요? 티스토리 블로그로인 거죠?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한다면은 맛집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요? 플랫폼마다 각자 성격이 있는데 맛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좀 더 친화적이고 맛집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다 약간 후기 정보죠? 후기성이 있다 보니까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많이 찾지 않아요.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는 티스토리 블로그는 다음에서 많이 검색해서 노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맛집을 검색하진 않아요. 많이. 그쵸. 네. 하긴 저도 맛집 검색하는데 구글 열고 막 검색하고 그렇지 그러진 않거든요.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맛집은 조금 비추천드린다. 자, 그러면은 네이버에 적당하게 어울리는 카테고리와 티스토리와 어울리는 특별한 뭐 주제가 카테고리? 따로 있을까요? 티스토리와 어울리는 카테고리는 정보성 위주의 글들이라고 한다면은 또 좀 더 설명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은 네, 뭐 예를 들면은 네. 삼성 TV를 이제 샀는데 삼성 음. TV 이 모델의 기능 뭐 이런 거 나오거나 네네네네네. 뭐 아니면은 뭐 OTT 서비스 어디서 하고 있는지 뭐 네, 이런 거 네, 네. 나오거나 뭐 네. 이런 거. 네, 그런 거. 이런 거죠. 약간 신청 방법. 저 같은 경우 예전에 했던 거는 넷플릭스 무료 체험 신청 방법.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러니까 신청 방법 아니면은 뭐 자격 조건 그런 거 위주의 느낌인 거죠. 대표님 이거 돼요 그러면? 네, 해외 구매 대행 직구 방법을 네, 뭐 아마존 직구 방법, 아마존 회원 가입 방법, 뭐 6PM 회원 가입 네, 방법, 네, 네, 타오바오 가입 방법, 네 돼요. 뭐 아니면 이런 거, 뭐 라쿠텐 계정이 동결됐어요, 뭐 이거 동결 푸는 방법,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티스토리에? 네, 전혀 생각 못한 건데 이런 거는 처음에 다음보다는 좀 추후로 구글에 노출돼서 구글에서 많이 검색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구글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 안 나올 것 같다는 네, 그냥 뭐 육감적인 느낌적인 느낌. 왜냐면 이런 정보는 디테일한 정보는 구글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죠. 딱 잘하시겠네요. 오. 역시 왜냐면 우리 네. 구매 대행 셀러들은 이제 그런 방법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네이버를 통해서 사람을 불러들이지 말고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검색되게끔 하려면 티스토리가 더 낫다 이 말씀이신 네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자, 다음 질문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를 추가해도 저품질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품질 우려가 걱정된다 하면은 티스토리 블로그는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5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총 지었다 해도 10개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티스토리 블로그에 주 블로그 말고 보조 블로그에다 링크를 달고 거기다 유입을 시키는 거죠. 한번 거쳐서 가도록. 그러면은 그 블로그가 죽었을 때 그 서브 블로그 주소만 바꿔주면 되니까. 만약에 빔 프로젝터에 대한 쿠팡 파트너스를 달았어요. 그러면 빔 프로젝터 리뷰 같은 거 쭈루루 써놓고 밑에다가
쿠팡 파트너스 직결로 넣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를 참고하세요 하고 서브 블로그 주소를 넣는 거예요. 서브 티스토리 블로그 주소. 그럼 거기에 또 주소가 또 나와서 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쿠팡 파트너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제 메인 블로그는 최대한 안 죽을 수 있고, 네, 그리고 티스토리에서 티스토리로 가는 형태니까 다음이나 다른 데에서 봤어도 안전하다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직접적인 쿠팡 파트너스 주소가 있는 곳도 저품질에 빠져도 상관이 없고. 그쵸. 어차피 링크탄에서 들어가는 들어가면 용이니까 되니까. 브릿지용이니까. 맞아요. 노출되는 용도가 아니고. 네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저품질 위험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은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들어갔던 거기에 쌓이겠네요. 맞죠. 오, 아이디어 좀 좋은데요? 쿠팡 파트너스 아이디에서 쌓이는 거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표님. 티스토리 블로그는 브랜딩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퍼스널 브랜딩을 원한다면 티스토리와 별개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나요? 네. 저는 티스토리 블로그는 오로지 수익형. 온리 수익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을 때는 네, 네이버 블로그가 네이버 블로그가 좀 더 수월한 거죠. 물론 티스토리 블로그로 퍼스널 브랜딩을 좀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티스토리 내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있긴 한데 티스토리 블로그로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은 티스토리 블로그는 한 150에서 200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좀 더 배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플랫폼의 성격상 때문에인 거예요. 약간 티스토리 블로그는 이렇게 소통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를 찾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소통하려면 퍼스널 브랜딩이 되려면 소통이 돼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는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정보를 찾으러 와서 정보를 얻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죠. 네. 신기하네요. 네. 와. 이렇게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해왔는데요. 대표님 앞으로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의 사업 계획은 저는 이제 약간 돈보다는 좀 가치 있는 일, 재밌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온라인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부자가 됐을 때 같이 놀 사람들이 필요해서. 오. 그래서 저만 부자 되면 뭐 하나요? 혼자 부자 돼서 무인도에 나 혼자 부자면 뭐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처럼 저는 강의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싶어요. 제 사업 목표. 자, 그럼 선한 영향력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초보자분들에게 드릴 만한 다른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그 티스토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한다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틀을 깼으면 좋겠다. 틀을 갖지 마라.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그게 저는 가장 큰 꿀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가 하는 거는 티스토리 블로그지 티스토리 블로그 아니라 애드센스를 하는 거고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유통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의 정체성을 한번 나는 블로그야, 마케터야, 아니면 사업가야 이 세 가지를 잘 정해서 가야 된다. 크게 사업가라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 이런 꿀팁을 좀 그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티스토리 블로그를 처음에 하면은 검색을 할 때 티스토리를 하면은 다음에서 검색돼서 많이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다음은 카카오 거예요. 카카오 건데 그러면은 카카오에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카카오에서 샵 검색이라고 있거든요. 샵 검색에서 검색을 하면은 다음에 노출 페이지가 떠요. 그러면은 다음 샵 검색도 노려서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다음 샵 검색은 카카오 샵 검색은 혼자 하진 않잖아요. 단톡방에서 많이 하죠. 3명 이상. 그런 주제들을 많이 찾아보는 거예요. 이래서 그 플랫폼을 이해를 하는 거. 플랫폼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선한 영향력 돼서 부자를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 투트랙 채널에서도 부자 많이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네, 같이 부자 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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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투트랙님이 저보다 약간 한 발 앞에 있잖아요. 한 발 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나서 다음 단계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좀 조언을 하자면 저는 혼자서 어느 정도 하드캐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지금 혼자서 또 하는데 매출이 또 맥스가 또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네. 혼자니까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은 반토막 나면은 회사가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저는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면은 정말 좋은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 예, 그래야지 넥스트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강의도 좋고 노하우 공유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하지만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계속 가지치기해서 가는 것 뿐이잖아요. 네네네. 새로운 모종을 심어갖고 또 낳게 되는데 지금 대표님이 여기까지 올라오신 것만도 진짜 대단하지만 또 다른 이거를 또 만들려면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혼자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고집 때문에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사람들을 좀 자주 만나면서 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2배, 3배, 10배 이렇게 10배.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만큼 아니 저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이 한 3, 4명 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걔네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아주 굵직굵직하게 다 하나씩 맡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또 밖에 나가서 또 새로운 사업거리를 생각하고 갖고 오면 또 키우고 계속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 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전도유망한 또 젊은 또 사업가를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그럼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어요? 일단 많은 분들께 제 꿀팁을 탈탈 털어서 약간 집요하게 물어봤죠. 이렇게까지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런 걸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 이걸로 음. 인해서 조금 한 발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블로그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더 했었으면은 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걸 질문했을 텐데 그런 거를 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그쵸. 네. 저희가 오늘 대표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네. 또 이렇게 커피도 사주셨잖아요. 아, 네. 저희도 선물을 하나 마련했어요. 아, 선물이요? 네. 이게 되게 좋은 노래방 기기거든요. 네. 마이크도 2개나 달려 있고 디큐브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 네, 요거 네. 직원들이랑 같이 한번. 예, 미러볼도 있어요. 이거 저희가 드릴게요. 네, 저희 네. 연말 파티 하는데 그때 쓰면 돼요. 이거 진짜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받으시고요. 네, 지금까지 오가닉 대표님과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직 티스토리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고요. 지금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길 바라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오가닉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